안녕하세요, 미션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충전을 할 때 배터리 온도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은 배터리 효율이 100%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프리컨디셔닝을 하는데 전기를 쓰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프리컨디셔닝을 할 때 배터리 얼마가 소모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프리컨디셔닝을 할 때 배터리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프리컨디셔닝보다 진짜 배터리 도둑이 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주차했을 때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은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될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슈퍼차저를 찍고 주행했을 때 프리컨디셔닝 과정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로 주차했을 때 모바일 앱으로 프리컨디셔닝을 실행을 하고 35분 뒤에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됐는지 확인한 자료입니다. 아웃사이드 지하 주차장의 평균 온도는 15도 가량 됩니다. 프리컨디셔닝을 시작하고 나서 35분 뒤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총 에너지 사용량은 8.7km를 사용했다고 나왔고요. 킬로와트 아워로 친다면은 한 1.6kWh 정도 사용한 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프리컨디셔닝 항목하고 모바일 앱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여기 차량 대기에 0.1km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0.1km 정도면 무의미하죠. 자, 주차하고 있을 때 프리컨디셔닝 35분 동안 했을 때 에너지 소모는 2.8kW였습니다. 약 0.5kWh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깜짝 놀란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차량 깨우기를 했을 때 5.7km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프리컨디셔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앱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때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이 5.7km나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슈퍼차저를 찍고 주행을 했을 때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나오는가 확인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도로 주행을 40분 가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주행 거리는 18.1km, 그리고 총 소모 에너지는 7.8kWh가 소모가 됐습니다. 평균 속도는 34km였고 최고 속도는 100km였습니다.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을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외부 평균 온도는 8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자, 에너지가 쭉 가는데 밑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갭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갭이 밑으로 많이 생긴다는 거는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건데, 자, 실제로 주행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자, 에너지 효율이 42%밖에 안 됐습니다. 슈퍼차저를 찍고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서 주행을 할 때 주행 에너지 효율이 42%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은 전력 소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프리컨디셔닝을 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 효율이 어떤가? 거의 80% 정도를 동일 구간을 달렸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오히려 112%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거리를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112%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프리컨디셔닝을 안 했을 때는 에너지 효율이 112%, 프리컨디셔닝을 하니까 42%, 프리컨디셔닝을 했을 때는 에너지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고요. 프리컨디셔닝을 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그만큼 거리를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많이 사용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주행에는 10.1km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트립 예상 대비 사용량은 마이너스 5.3km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하는데 26.8km를 사용했어요. 차량 주행하는 에너지보다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프리컨디셔닝을 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행거리가 18.1km였어요. 자, 주행거리가 18.1km였는데 에너지 사용량 집계를 보니까 차량 주행에 10.1km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km는 어디 갔을까요? 8km가 갑자기 사라졌나요? 자, 그게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배터리가 데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달리면서 배터리가 자동적으로 데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거를 차량 주행 에너지로 포함시킨 게 아니라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에너지로 포함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달리면은 빠르게 달릴수록 배터리는 빠르게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프리컨디셔닝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주행 에너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프리컨디셔닝을 실행할 때 자동차를 달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터리 가열은 프리컨디셔닝으로 편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리컨디셔닝을 하고 달렸을 때는 실제 주행거리보다 더 낮게 주행거리 에너지가 찍혔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보면은 예상보다 12km나 더 많이 사용한 걸로 나옵니다. 12.8km 초과 사용했다고 뜨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주행을 하면서 넘어오는 에너지를 포함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세 번째 사례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차저를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진행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자, 그리고 주행 시간은 13분이었습니다. 실제 슈퍼차저로 이동을 하면서 프리컨디셔닝을 한 건데 주행 거리는 6km, 그리고 6km를 이동하는 동안 3.4km/h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이동 속도는 31km, 최고 속도 77km였고요. 보면은 앞서 살펴본 케이스 2번과 마찬가지로 차량 주행이 4.4km가 찍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6km를 이동했는데 차량 주행에는 4.4km가 사용됐다. 그러면은 사라진 1.6km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이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에 포함이 됐을 것이다. 왜냐면은 차량이 움직이면서 달릴 때 배터리가 달궈지기 때문에 차량이 달리면서 달궈지는 에너지의 일부분을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에너지로 포함을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에는 11.8kWh가 사용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2번 케이스에서 확인했죠. 이 3번 케이스에서도 확인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앞선 2번 케이스에서는 배터리 효율이 42%였습니다. 그런데 3번 케이스에서는 3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2%도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낮은데 32%는 굉장히 배터리 효율이 낮다. 실제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게 3배 정도 낭비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효율이 왜 3번 케이스에서 더 짧게 나오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시내 주행을 하면 전비가 낮고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면은 전비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이 프리컨디셔닝을 할 때도 비교적 긴 시간 30분 이상 하는 것과 10분에서 20분 정도 프리컨디셔닝을 할 때 배터리 효율이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주행거리보다 데이터 사용량에서 찍히는 주행거리가 낮다는 점,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이 그리고 예상보다 더 많이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케이스 1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했을 때 프리컨디셔닝 소모는 2.8km 정도가 소모됐고, 자, 킬로와트아워로 환산했을 때 약 0.5kWh 정도가 사용됐다. 지하 주차장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프리컨디셔닝을 할 때는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 2번과 3번 케이스겠죠. 슈차를 찍고 도로 주행 40분을 했을 때 주행 에너지는 10.1km를 소모했고 프리컨디셔닝은 26.6km를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행거리 18.1km보다 더 적게 사용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자, 이 실제 주행거리에서 뺀 부분 프리컨디셔닝에 편입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프리컨디셔닝에는 12.8km가 초과 사용됐다고 떴습니다. 26.6km가 사용됐지만 순수하게 배터리를 데우는데 사용된 에너지량은 최소한 8km를 빼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슈차를 찍고 13분 동안 도로 주행을 했을 때 주행 에너지는 4.4km, 푸커는 11.6km 소모가 됐는데 실제 주행 거리는 6km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6km 정도는 이 프리컨디셔닝 에너지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상 수치보다 7.4km를 초과 사용했는데 이것은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컨디셔닝이 실제로 주행하는 거리보다는 많이 사용되는 건 맞는데 주행 에너지의 일부가 프리컨디셔닝 항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프리컨디셔닝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부풀려져서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프리컨디셔닝이 효과적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과연 프리컨디셔닝이 효과적인가? 그래서 케이스 2번을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프리컨디셔닝을 30분 이상 할 때는 배터리 충전 효율이 95%, 에너지 손실이 5% 미만으로 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케이스 40분 정도 주행을 했을 때 배터리 손실이 5% 미만으로 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행 에너지는 10.1km였는데 실제 이동은 18.1km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km의 공백이 생기는데, 자, 이것은 프리컨디셔닝을 하는데 소모된 에너지에서 빼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컨 에너지는 26.6km라고 나와 있었지만 사라진 주행 에너지 8km를 빼주면은 실제 프리컨디셔닝에 사용된 에너지는 18.6km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킬로와트 아워로 환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5km를 1kWh로 환산을 하죠. 슈퍼차저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약 3.5kWh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할 때 통상적으로 60에서 70, 좀 많이 충전한다 그러면 80kWh까지 충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60에서 70kWh 정도를 충전을 할 때 프리컨디셔닝의 비중이 5에서 7% 정도다. 그러면 5에서 7% 정도를 사용하면서 주차까지 와서 충전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봤을 때 30분 이상 프리컨디셔닝을 했을 때 에너지 효율은 통상적으로 90%를 넘어간다는 거죠.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까지 계산해서 그것을 손실분으로 감안했을 때 충전 에너지 효율이 그래도 93%에서 95%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프리컨디셔닝을 안 했을 때 또는 프리컨디셔닝을 30분 미만을 했을 때 슈퍼차저에서 충전 에너지 효율은 85에서 95% 사이로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리컨디셔닝을 하게 되면은 전력 손실은 있지만 충전 속도는 빨라지고, 프리컨디셔닝을 하지 않으면은 충전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충전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터리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온도를 높이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온전히 차에 배터리 충전을 한다고 전기를 쏘는 게 아니라 배터리 가열하는데도 전기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배터리 효율도 떨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리컨디셔닝 유무에 상관없이 손실 에너지를 다 계산해 보니까 프리컨디셔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큰 차이가 없더라. 결국은 시간 차이인데 프리컨디셔닝을 미리 하고 충전을 하러 가면은 시간이 좀 더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손실에는 차이가 없고 결국 시간 내 문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시간을 좀 더 빠르고 절약할 수 있는 프리컨디셔닝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프리컨디셔닝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배터리 도둑이 누굴까요? 배터리 사용 항목을 살펴보다 보니까 진짜 배터리 도둑이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외부 주차 약 2시간 정도 해놨을 때 감시 모드에서 배터리 사용이 15.2km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외부 주차 2시간을 할 동안 모바일 앱 조작을 했을 때, 모바일 앱을 사용했을 때 6.4kW의 에너지가 사용됐습니다. 자, 이거 모바일 앱 사용만 해도 벌써 1kWh 이상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감시 모드 같은 경우는 3kWh 정도를 사용한 겁니다. 2시간 주차를 해놨을 뿐인데 약 4kWh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됐다. 굉장히 많이 소모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한 2시간 정도 주차해놨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주차를 해놨을 경우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제가 감시 모드를 꺼놓기 때문에 감시 모드에 따른 에너지 소모는 없지만, 여기에서도 제가 이 프리컨디셔닝 테스트를 한다고 모바일 앱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조작하고 그리고 몇 번씩 들락날락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5.7km의 에너지가 사용이 됐다는 거 여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프리컨디셔닝 하는데 배터리 아까워할 게 아니라 모바일 앱 사용을 줄이자. 가급적이면 집에서 주차를 할 때 단독 자리에 주차를 하거나 차량이 문콕 당하지 않을 곳에 주차를 한다면 감시 모드를
꺼놓자. 블랙박스가 있으신 분들은 블랙박스를 틀어놓고 감시 모드를 꺼놓으면 되겠죠. 이 감시 모드의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테슬라에서 이 감시 모드의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업데이트가 있기 전까지는 감시 모드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도둑은 감시 모드 그리고 모바일 앱 사용이었다는 점 참고하셔서 좀 더 즐거운 테슬라 라이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